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돈과 연결시키는 재주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부럽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잘하는 게 예. 이렇게 보면은 쓸모가 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북언더스탠딩. 오늘도 매우 재밌는 책 예. 헤지펀드 열전을 읽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헤지펀드 열전의 2부입니다. 네. 2부라는 말씀은 어딘가에 일부를 저희가 올려놨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잘 일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신 분들만 여기 들어오시는 게 맞고요. 나 여기 그냥 들어왔는데 일부 어딨어?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냥 입으로 보셔도 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예. 헤지펀드 열전이라서 열전이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일 거겠지만 이게 쭉 그냥 하나씩 그 병렬식으로 해놓은 거라 네. 옴니버스식으로. 그래서 2부만 보셔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네. 1부에서는 헤지펀드의 원조 알프레드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얘기를 했고요. 예. 2부로 넘어가서 또 어떤 분의 이야기가 나올지. 네. 예. 이분은 남국민 누굽니까? 북칼럼니스트. 네, 이분의 주인공은 사진 보여주시면은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좀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 이야기 이름은 네.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던 것 같고 예. 아마 오히려 저보다 약간 연배가 위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한국과도 인연이 꽤 깊거든요. 저는 저 조지 소로스 저분을 보고 음. 피부에 검버섯은 돈으로도 못 버는구나. 아, 그쵸.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죄송하지만 그 네.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님이죠. 회장님입니까? 예. 그분을 보고 그러니까 모발은 안 되는구나 돈으로. 제프 그걸- 베이조스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아니 돈으로 되는 거면 그분들이 그러겠습니까? 어. 그리고 조지 소로스를 봐서 예. 이게 저 얼굴에 있는 검버섯들은 안 없어지는구나. 네. 이게 조지 소로스가 저도 뭔가 그 뭐랄까 그 음모론 뭐 세계 음모 이런 거 할 때 항상 나온 그러니까 워런 버핏 다음으로 아마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그 버핏은 뭔가 현자 이런 이미지인데 소로스는 그냥 뭔가 악당 그 특히 뭔가 이게 음모론의 한가운데 있는 삐딱이. 그쵸 뭔가 요상한 사람인데 한 나라를 찍어서 뭐 들었다 그쵸 놨다. 뭔가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다. 뭔가 자기만의 그 철학을 돈 버는 걸로 기가 막히게 돌려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조지 소로스가 정말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열전이 여기서도 거의 주인공급 제가 봤을 때는 사마천 사기에서 마치 항우가 주인공인 것처럼 정말 주인공급 사람인데요. 조지 소로스도 헤지펀드의 펀드 매니저였어요. 예, 헤지펀드를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에서 원래는 소로스 펀드 그리고 지금 퀀텀 펀드라고 하는데 이 펀드가 그냥 헤지펀드입니다. 예. 근데 조지 소로스 때쯤 오면은 이제 1970년대 이후 이래가지고 이때쯤은 뭐 롱숏 다 하는데 돈 되는 건 다 하는 펀드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냥 롱도 하고 숏도 하는데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을 줄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베팅할 거 베팅하고 내리는데 베팅하고 정말 그런 공격적인 예. 그런 펀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소로스가 우리는 지금 최근만 아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면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사람 태생이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에요. 태어난 게 1930년생인데요. 예. 저번에 일부에서 30년대 그 독일 얘기하면서 나치가 이제 집권하던 시기다 예. 얘기했는데 소로스가 이제 자란 어린어 시절이 헝가리가 나치에 점령당한 전쟁까지 다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조지 소로스는 유대인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예. 돈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었는데 헝가리가 점령을 당한 거예요. 나치한테 점령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소로스의 집안이 워낙 위험하니까 아들이니까 먼 친척 집에 숨겨놓고 자기네 집에 있는 이걸 굉장히 힘든 사정처럼 얘기했는데 좀 자기네 집에 있는 보석을 팔아서 연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연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좀 보석을 약간 팔아서 소고기를 사 먹었다. 갸우뚱하더라고요. 약간 어. 그 눈물 어린 보석을 팔아가지고 한 내가 건데 직접 사러 갔다 소고기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그런 거겠지. 근데 좀 그 살아남으려고 이때 절박했다는 게 드러난 중에 하나가 예.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도였잖아요. 예.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뭔가 유태인이라는 걸 숨기거나 아니면 생존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다 겪고 막 사람들 죽고 그런 참화를 본 다음에 이제 1947년 이제 청소년기인 거죠. 30년생이니까 예. 런던으로 유학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유학이라기보다는 마치 정말 그 폐허니까 런던밖에 이제 멀쩡한 곳이 없으니까 런던으로 이제 살 길을 찾아 혼자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집안이랑 이제 못 본다 어허. 생각하고 런던으로 갔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겠네요. 그때가. 맞습니다. 포롤 단신. 네. 어. 거기서 이제 정말 고생을 다 합니다. 뭐 이제 구두 닦기도 하고 웨이터도 하고 전형적인 스토리네. 네, 이제 전형적인 그거 스토리입니다. 같은데. 그 유대인 부잣집 도련님이 전쟁을 겪고 풍파를 겪고 홀로 이국 땅에 가서 이제 접시 닦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좀 찬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 나이였잖아요. 예. 갑자기 런던 정경대라는 데를 입학을 해요. 거기 강남규 기자님 나온 대학이에요. 네. LSE. 런던 정말?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그것만 나오면 그냥 내가 어디 나왔다고? 미치겠습니다. 근데 조지 소로스가 어느 학과를 들어갈 것 같으세요? 런던 전경대. 네. 거기 무슨 과 있는데요? 네. 금융 뭐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경제. 아무래도 경제학 이런 예. 거 영국이니까 또 예. 철학과를 들어가요. 아. 애초에 선택한 게 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예. 이 사람이 왜 철학과를 들어가냐면은 아직도 도련님 기질을 못 버렸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 고생을 해도 보석 팔아서 먹고 살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네, 배가 덜 고팠어. 아직 좀 더 사유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마 추측컨대 런던 정경대 갑자기 들어간 사연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 뭐랄까 은사님이 있는 겁니다. 누구였냐면은 이 소로스를 이끈 게 칼 포퍼라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예. 예.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그렇지. 책인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1번으로 꼽는 최고의 책으로 꼽는 저도 좋아하는 책이긴 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로스의 대학생 때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포퍼가 지은 책이고 네. 그 열린 책, 사회와 그 책들, 그 적들, 그 적들 네. 오픈 그- 소사이어티 뭐 에너미 오브 오픈 소사이어티 예. 저희 있잖아요. 거의 그 되게 유명한 책인데 네. 우리 그 책 얘기만 한 3분 안쪽으로 해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게 아. 이거 무슨 내용이다. 네. 여기만 살짝 얇게 알려주면 안 돼. 제가 이 책이 참 그래서 예. 보통은 철학책 하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데 예. 그런 것보다 사고 방식의 문제인데요. 음. 이 열린 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나치즘에 상징하는 건 이상적인 게르만 국가라는 게 이미 이상이 있다. 예. 우린 뭔지 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방해되는 애들을 싹 정리를 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 이게 나치도 그렇고 스탈린의 소련도 똑같은 거였어요. 이상향은 있다. 이상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좀 희생을 해라. 죽을 놈들은 죽고. 그게 그 당시를 지배하던 전체주의 사상인데 예. 이 열린 사회가 대표하는 거 뭐냐면 그렇지 않다. 인간은 너무 합리적이지도 않고 한계가 있다. 인간의 사고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우리는 그게 맞아 했지만 내일 보면 아닌 경우 많잖아요. 주식 투자해 보시면 아시죠? 예. 시장에서 다 우리 오를 줄 알았는데 내일 보니까 아닌 거. 이상적인 사회 만들어 봐야 그 다음 날부터 또 싸운다. 그렇죠. 그 이상이라는 게 실현되지도 않을 뿐더러 되더라도 그게 안 된다. 왜냐?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사회라는 건 이상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그런 자유롭고 이성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다. 영원히. 그래서 오픈 소사이어티가 닫힌 사회, 그러니까 완성된 사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씩 좋은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적은 누구예요? 그럼 적은. 그 적이 전체주의인 겁니다. 닫힌 어떤 이상주의가 있다고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자고 주장하는 네. 그게 스탈린 적이다. 같은 네, 놈들. 예를 들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이제 절차도 지키고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뭐 과로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목표는 정해져 있다. 왜 모르냐? 나만 따라와 하고 막 무자비하게 굴고 너 좀 희생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계엄령 같은 상황을 영원히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이상이 있다. 그게 뭐 북한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나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치는 극우라고 하고 보통 소련은 극좌라고 하는데 둘 다 마찬가지다. 닫힌 사회다. 그럼. 이상을 정해놓고 뭐 쉽게 말해 까라면 까 이거잖아요. 인간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오픈 소사이어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 그때 우리 불완전하지만 절차도 지키고 합리적인 이성을 믿고 예. 한 발음만 걷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상인데 아하. 이게 그냥 소로스 확 와닿은 거예요. 아 그래 나치 진짜 나쁜 놈들 내가 왜 고생했어라는 생각을 하던 차인데 그러니까 그 철학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포퍼가 그때 당시 혁신적이었던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한 철학자였는데 예. 이분이 이 도련님을 런던 정경대 철학가로 땡긴 거죠. 아. 네. 물론 당연히 엄청 똑똑했을 거고 예. 예. 입학을 해서 철학을 막 배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근데 또 의외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다고 해요. 예. 도련님이 열심히 했겠어요. 뭐 이제 그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철학을 나왔는데 열심히 예. 할 관상은 아니야. 머리는 좋을 수 있는데. 워낙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철학과를 나왔어요. 졸업을 예. 했습니다. 예. 런던 정경대 명문대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철학가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도 어려운데 취업은 그리고 사람이 싹싹해야지. 뻣뻣했을 거 아니에요. 막 도련님이. 그 면접 가면은 뭐 오픈 소사이어티 얘기하고 그러고 뭐 있고 예. 뭐 그런 소리 예. 하니까 턱 베고 있고. 그래서 뭘 했냐면 핸드백 판매 사원을 했다고 해요. 예. 소로스가 그래도 핸드백을 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못 팔았을 것 같거든요. 보면은 이분의 능력 여기서 그적들 얘기나 하고. 네. 그런 뭐 이러면 어려운 얘기하고 어. 그러다가 아 이렇게 살 순 없다. You know who I am? 뭐 이러고 있죠. 내가 헝가리에서 보석판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제 그 런던이니까 시티 오브 런던이잖아요. 예. 런던에 있는 금융사에 다 편지를 쓰는 거야. 내가 유대인이고 뭐 런던 정경대도 나오고 했는데 좀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예. 왜 금융사냐면은 금융에 좀 관심이 있었을 뿐더러 나는 철학을 할 건데 돈이 있어야겠다. 돈 제일 잘 버는 거 뭐냐? 철학과 금융이다. 똑같네. 그쵸? 어? 뉴욕에서 2명 애들 키우느라고 맞습니다. 시작한 거랑. 그러니까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은 예. 지금은 막 모든 돈 벌고 싶은 엘리트들의 목적지지만 예. 이때 당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다가 빨리 가서 돈 좀 챙겨 나와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다 떨어지겠죠. 예. 철학과를 사실 금융회사에 뽑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네. 돈은 왜 벌려? 그러니까 이제 난 돈 벌어서 이제 철학하고 싶은 거죠. 아 철학을 하려고. 네, 철학을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네, 나도 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돈을 돈은 빨리 없구나. 벌고 다시 칼포퍼와 철학 네. 논쟁을 하러 있어야 싶습니다. 되겠다. 나는 사상가 하고 싶다. 이 핸드백은 매일 팔아야 되는데 정말 짜증난다. 이게 사람 정, 살 듯 안 사고. 정말 엄청 힘들 것 같은 게 유대인 나 완전 공감가. 도련님 출신인데 이국에서 고생하고 네. 취업은 안 되고 네. 나는 사상하고 싶은 철학하고 싶은데 핸드백 팔고 있고 제가 이거 하고 싶은 게 제가 이겁니다 바로. 아 철학하고 싶은 거. 네. 근데 매일 이렇게 왜 이거 하고 싶어? 유튜브로 핸드백을 파니까 짜증나죠? 근데 당연히 다 취업이 안 되는데 딱 한 네.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취업이 되거든요. 응. 거기가 누구냐면 사장님이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아 동포였던 거야. 유대인 백으로 들어갔구나. 진짜 치사한 이 혈연 지연은 정말. 우리나라 ROTC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네. 동포죠, 동포. 예. 동포 집안을 들어갔는데 음. 근데 들어갔더니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음. 들어갔더니 아니 철학이고 뭐고 간에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소로스가. 예. 근데 들어가서 해봤더니 의외로 적성이 맞아. 의외로 적성이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예.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거기서 일을 하다 좀 맞는데 해가지고 원래 목표가 돈 버는 거였잖아요. 예. 진짜 돈을 벌려면 어딜 가야 된다? 뉴욕을 가야 된다. 그래서 뉴욕으로 또 이게 편지를 지원서 씁니까? 씁니다. 예. 근데 이미 이때 실력이 검증이 좀 됐기 때문에 입사가 되는 거예요. 일단 경력직으로 가니까. 그쵸 경력이 이제 인정받아서 강 추천서도 받았겠죠. 예. 뉴욕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30대 리서치 센터장이 됩니다. 야. 근데 갔는데 너무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똑똑했겠어요.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장이 돼가지고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이때 좀 헤지펀드라는 이런 롱숏이 생기던 때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60년대쯤 퍼질던 시기라 가지고 예. 이걸 하는 거예요. 롱숏 펀드 이걸 해지를 하는 건데 제가 일부에서 이 헤지펀드의 아이디어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세상이 완벽하면 숏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그 가격일 테니까. 예. 근데 소로스의 철학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비효율을 보고 공매도를 한 이 헤지펀드가 소로스의 철학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다가 숏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그 쾌감을 느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소로스는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5년치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이미 벌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철학은 사람이 시니컬했습니까? 사람이 시니컬하고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시니컬하고. 네, 어. 굉장히 시니컬하고 어. 굉장히 냉철한 그런 사람인 거죠. 좀 게으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칼포퍼 철학에서 가져온 건데 원래는 그 금융 이쪽에 하면 막 계산하고 회계사들처럼 막 숫자 계산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칼포퍼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숫자를 싫어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디테일한 그런 세세한 거가 의미가 없다. 왜? 인간은 엄청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거대한 통밥, 어. 통찰력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왜 일할 때 통밥을 본다고 하잖아요. 딱 예.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회에 굴러가는 걸 딱 보고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말이 돼. 여기에 베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하. 기본적으로 시니컬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매번 그 베팅이 돼요? 저는 이 시간에 금요일 오후 8시에 예.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로 핸드백을 파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불합리한 게 확실해. 네. 너무 짜증나 지금. 어. 근데 책은 재밌어서 다행히 네. 지금 막 정신없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불합리하긴 하죠. 근데 이런 불합리함에다 어떻게 돈을 법니까? 돈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그렇고 삐딱한 것까지는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예. 특히 뭐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 잘하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지. 딱 하지. 여기서부터 조지 소로스가 괜히 조지 소로스가 아닌 게 나오는 게 1970년대 이 사람 처음으로 큰 건을 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미국도 이제 주택붐이 부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후 20년 지난 시점이니까 여기서 미국 워낙 선진 시장 때 리츠가 있어요. 리츠 예. 부동산 신탁이란 펀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신탁에 돈을 받고 이제 투자해서 리츠로 돈 버는 시장이 있었는데 예. 소로스가 보니까 전쟁 끝나고 인구가 폭증하는 시기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집을 갖고 싶어한다. 근데 리츠라는 게 있네.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일단 주식시장이 좋아. 리츠라는 상품이 있으면 돈이 몰리잖아요. 거기에. 예. 그럼 돈이 몰리면 공급이 많아지면 그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본 조달을 싸게 해서 집을 지으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지죠. 그러면 또 돈이 몰린다. 이 피드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PF가 딱 그런 그쵸.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어. 인간은 그런 투기를 한다. 왜? 비합리적이니까. 그럼 그 투기를 눈치를 채고 일단 리츠로 먹습니다. 70년대. 리츠에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 불린 다음에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통밥 이 사람은 성찰성이라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의 철학을 설명을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통밥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냥 예. 이렇게 눈치, 통찰력인데 기가 막히게 그게 터질 시점에 인간들의 광기가 그게 도달했구나 하고 숏을 거는 건데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재능의 영역이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막 리포트 보고 막 숫자 계산하고 요즘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어. 이 사람 그런 세상 사람들 만나봤을 때 그런 분위기, 예. 세상의 흐름 어. 이런 거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숏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로스라는 인물은 일단 그 철학 플러스 엄청난 감 그리고 대단한 거는 얼마 조금 베팅 하락 베팅이 아니라 걸면은 거의 전 재산 다 항상 거의 펀드 돈을 다 거는 식으로 야. 풀 베팅했다가 풀 숏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거 많이 벌었겠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할 예. 수밖에 없는 게 트레이딩 센터에 이런 직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맞추는 것마다 어. 다 맞추고 베팅도 과감하게 하는 거죠. 아하.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1973년에 예.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 제4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 소로스가 유대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큰 걸 잘 보냐면 소로스는 사상가잖아. 자기 생각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는 자기는 지구를 둘러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뉴스를 쭉 보다가 중동전을 보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주변 중동 국가를 정말 그냥 원사이드하게 두들겨 팼기 1, 2, 3차 전쟁이었는데 네. 이 4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냐면 핵을 쓰려고 고민을 할 정도 거의 버튼을 누를 정도까지 수세로 몰렸다가 예. 그 비공식적으로 핵을 쓸 것 같아서 이제 정리가 된 전쟁이거든요. 예. 근데 왜 그랬냐면 중동에 소련 제국 무기들이 가 있었는데 이 무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들은 보고 와 이스라엘 고생하네 하고 끝인데 소로스는 이걸 보고 소련제 무기가 저렇게 세? 미국이 난리가 나겠네? 그럼 방산에다가 엄청 투자를 하겠구나 해서 로키드 마틴을 최대 주주가 될 정도의 매수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로스의 투자를 매크로 투자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잘자잘한 계산이 아니라 매크로 거시를 보고 왕창 베팅을 해가지고 그걸 먹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돈과 연결시키는 재주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부럽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잘하는 게 예. 이렇게 보면은 쓸모가 있다. 돈 버는 재주와 쓸모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도 집값이 언제쯤부터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숏을 칩니까? 집값이 예상했는데. 응. 근데 난 예상했어. 이 헤지 펀드들은 대단한 거는 어. 도구가 없어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뭔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곧 작년이나 이럴 때 한참 비쌀 때 강남 아파트 쇼 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가 없잖아요.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는 그 헤지펀드 안에서 뭐 어떻게 공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쇼 만드는 상품 만들어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어쩌지 해서 그거를 해내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막 뭘 이렇게 주워 들었어. 그러면 와 이게 단독이야. 막 하면 기사를 쓰려고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막 진짜 쓰잖아요. 그래서 우와 나 오늘 할 일을 다 했어 하는데 그 다음날 증권사에 계신 분 만나고 야 그래서 너 뭐 샀어? 뭘 사요? 기사를 써야지. 그쵸. 야넌 네가 아는 걸 나한테 얘기만 좀 해줘 제발. 생각에 그렇게 발상이 안 가는 거죠. 그 돈으로. 다음으로 가서 이거를 베팅할 배심과 그 베팅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화 능력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또 하나 뭐 비슷한 이게 정말 그 배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 게 또 하나의 사례가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라고 옛날에 미국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야 그 독일이랑 일본이랑 모여가지고 예. 우리 미국 달러 좀 반토막 내자 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도 미국이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정말 그 레이건 정부 때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일본 차 불지르고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무역 예. 적자에 시달려가지고. 예. 근데 소로스가 보니까 이거는 달러가 너무 비싸. 내려야 돼. 그럼 그때부터 달러 공매도를 막 치는데 앉아가지고 손실 엄청 보는 거예요. 맨날 달러가 계속 오르니까 미국 경제가 이때가 어느 때는 미국 기준금리 20%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들 더 간다. 우리는 계속 달러 사자. 다 롱 포지션 시장이 먼저 쏠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소로스는 홀로 포지션을 레버리지까지 끌어서 다 숏을 친 다음에 직원들 불안하고 할 거 아니에요. 버텨라 해서 계속 두들겨 맞는데 마법처럼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딱 이루어져가지고 미국 달러의 가치를 20-30%를 절하를 시켜버리는 그런 걸 딱딱 맞추는. 플라자 합의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 그건 정치인들이 만나서 결정한 건데. 그러니까 예. 소로스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려갈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꽉 차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어떤 이유라도. 네. 근데 우리는 뭔가 이 숫자가 이게 맞을까 불안하고. 플라자 합의라도 안 됐으면 전쟁이라도 났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오늘 뉴스 보고 숫자 보고 작은 거에 집착을 그래. 하는 편인데 예. 소로스는 거시적으로 항상 이거는 달러가 안 내리면 이 지구가 돌아가지 않아. 아니 듣다 보니까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것보다 거품이 있는 걸 맞추는 게 더 쉬울 거는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소로스가 대단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츠는 올라갈 때 벌었지만 예. 이후로 말씀드릴 대부분이 숏을 쳐가지고 크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소로스의 악명이 높은 이유는 버핏은 항상 롱이잖아요. 예. 같이 부자가 되잖아요. 예. 소로스는 남들이 깡통 찰 때 돈을 버는 사람이라서 돈을 버는데 소로스의 이유는 뭐냐면은 철학으로 다 돌아가면 예. 이 세상의 그 거품들 봐라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잖아. 그럼 그게 정상화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나의 숏은 그 정상화를 앞당기는 사회적인 운동이다 라는 거예요. 아 정의사회 구현. 네, 정의사회 정의사회고 올바른 사회로 돌아가는 예. 인간들에게 냉수를 끼얹는 사회 운동과 가깝다라는 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가장 유명한 이제 이 얘기는 정말 금융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영란은행 그 소로스가 1980년 그리고 92년에 영국의 중앙은행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것도 숏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소로스의 가장 큰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소로스의 후계자인 드라켄밀러라는 후계자가 다 기획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소로스는 마지막 도장만 찍어주고 드라켄밀러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겠죠. 자기 후임으로 데려왔으니까 평가하기로는 드라켄밀러가 소로스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예. 공격적이라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 사람인데 예. 독일이 이제 통일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마르크 예를 들면 1마르크에 3파운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막 환율 변동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고정 환율제 시대였는데 유럽은 특히 예. 우리 이제 그때가 유로 얘기가 나올 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살고 우리 같이 살림하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해져 있었는데 독일이 딱 통일이 됐더니 재정 적자가 엄청 심해질 거잖아요. 예. 나라에서 돈을 찍어야 될 테니까 아 마르크화 내려가겠구나. 시장은 다 마르크화에 숏을 칩니다. 예. 그런데 드라켄밀러는 그 또 성찰성을 발휘해서 응. 아니다 오른다. 왜냐? 독일은 적자를 엄청 보고 찍어낼 건데 재정 적자가 심해질 텐데
독일 분데스방크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역사책을 쭉 돌이켜 봤더니 이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보니까 분데스방크라는 곳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기관이다. 그런 애들이지. 그럼 얘네들은 인플레이션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를 엄청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통화가 세지잖아요. 예. 오히려 드라킴밀러는 그래서 가서 그 마르크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거 좀 보다 보니까 마르크화가 엄청 세졌다? 근데 파운드화는 가만히 있잖아요. 예. 얘는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애인데 둘이 환율은 묶어져 있으니까 예. 파운드화가 더 내려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화가 더 귀해졌으면 얘가 더 상대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묶여 있으니까 아하. 이게 가장 소로스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비합리성. 제자리가 아닌 곳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찾아주는 방법이 좀 터프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부터 드라킴밀러가 예.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를 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거시를 잘 보는 게 다들 요만한 마르크화를 볼 때 그걸 맞추고 플러스 한 발짝 더 나가서 파운드와 공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소로스가 이제 이때 뭐 하고 계셨냐면 왜 드라킴밀러가 후계자를 들이냐면 나 재단 만들어가 돈 많으니까 재단 만들고 나 가서 철학도 하고 강연도 하고 책도 써야 되니까 너가 알아서 해 하고 내가 빠질게 하고 정말 전권을 주고 그냥 런던에 가 살고 있었거든요. 소로스가 네. 예. 소로스는 자꾸 어디든 도망가려고 자꾸 재단으로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소로스 재단이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이라고 있어요. 열린 사회 재단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야, 이제 진짜 딱 느낌이 칼포포를 진짜 좋아했구나. 네, 진짜 좋아요. 자기는 이거는 사실 부업이야. 어. 나는 사상가야라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서. 예.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이제 회장님한테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예.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서 쭉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지사 사람들 모아놓고 했더니 이제 영국 그 직원 불러가지고 영국 상황도 브리핑 들어보니까 영국 경제도 엉망이었을 뿐더 얘나 지금 영국 경제는 항상 엉망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영국 모기지로는 한국처럼 변동금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도 금리를 많이 못 올린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가계부채가 많은 데다가 네. 그렇죠. 모기지가 다 변동금리니까 예. 올리기 힘든데 미국은 모기지가 다 고정금리가 많으니까 편하게 올릴 수 있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영국은 변동금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 영국 지사 직원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영국 경제도 안 좋아. 가계 빚은 이렇게 많은데 부동산 폭락하면 얘네 나라 망해. 그럼 금리 못 올리네. 그러니까 드라킴밀러가 자기가 봤을 때 이 전략이 딱 맞으니까 소로스 회장님한테 가서 이제 결제를 받는 거예요. 네.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회장님 한 15억 달러 정도 공매도를 할까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소로스가 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말 맞지. 합리적이니까 그럼 왜 그거밖에 안 해? 우선 우리 펀드의 그 돈은 물론이고 레버리지까지 다 가져와서 100억 달러를 공매를 해라. 그 정도는 해야 영국은행이 흔들리지 않겠니? 그 은행을 무너뜨려야 돈 버는 일이잖아. 네. 그렇지. 뭐라고 하냐면 핵폭탄을 터뜨려라. 야. 그래 열린 사회의 무섭다. 적들은 강하다니까. 센 걸로 해야 돼. 무자비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에 무자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돈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는 정의 사회를 만드는 작업을 오늘도 이성을 동원해서 한 땀 한 땀 해가는 사회 정화 작업 중 하나다.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이제 칼포퍼가 나왔을 때 전체주의에 대한 약간의 전 세계적인 공포가 한번 아픈 그렇죠. 경험이 있어서 전체주의는 하여튼 진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죠. 나쁜 거다. 네.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막아야 돼. 맞습니다. 저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딱 그 칼포퍼의 마인드, 그 소로스의 마인드는 그 이북에서 그 전쟁 6.25 전에 내려오신 분들, 예. 그분들이 굉장히 반공 감정이 강하잖아요. 예.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체주의에 대해 정말 강력한 적대감을 가진.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드라킴밀러도 후계자긴 한데 소로스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그래서 소로스가 자기 친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 영란은행에 외화가 얼마 있냐? 440억 불 정도 있답니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 당시에는 펀드가 나라를 공격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상상이잖아요. 저 지금도 이상하죠, 사실. 한국을 갑자기 어디 펀드에서 공매를 친다 이러면 예. 사실 이때 영국은 지금의 한국 위상보다 높은 나라였잖아요. 네. 네. 근데 소로스는 정말 대단한 게, 그러니까 정말 매크로다 할 수 있는 게 배짱이 큰 게 친구들 다 모아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파운드와 공매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파운드화를 빌려가지고 시장에다 계속 파운드화를 던지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파운드화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어. 근데 시장 가격은 여기 고정돼 있으니까 예.
마음껏 사봐라. 어. 계속 뚫을 때까지 한번 던져보자라 하는 거죠. 음. 파운드가 빌려서 던지고 파운드 빌려서 던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고 누가 받아주느냐? 그 영란은행만 받아주게 되는데 예. 영란은행 결국은 버티다 원래 이걸 막으려면 금리를 쫙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금리가 막 높아지면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영국 파운드화 받아서 예금해야지를 하는데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서. 예. 그래서 결국은 영란은행이 저녁에 7시 30분에 재무장관이 나와서 파운드화 방어를 포기하고 우리는 그 고정 환율제 시스템을 탈퇴하겠다. 하루 아침에 파운드화가 한 20% 가까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1,200원 하는 환율이 1,500원으로 하루 사이에 그 해외 펀드의 공격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루 사이에 소로스가 10억 달러를 버는데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냥 정말 돈에 눈이 도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건도 소로스의 그 불합리를 못 참는 성격과 배짱이 엮여서 생긴 야. 일대 사건이다. 근데 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로스는 그 돈에 미친 사람 같지만 계속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자꾸 철학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건 내가 봤을 땐 이 시스템은 이상해. 영국은 과대평가돼 있어. 너희 자리로 돌아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베팅을 해서 두들겨 패는 일을 한다. 약간 로빈훗 같은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을 규정하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합리적이지 않은 건 짜증 나는 거예요. 네. 저거를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음. 보통은 철학 좋아하면 철학책을 써가지고 이런 비합리를 비판하고 뭐 하는데 근데 너무 좋다. 비합리가 있어. 저걸 마음에 안 들어. 그걸 고쳐. 그것을 그걸 나도 돈을 벌어. 그쵸. 야. 정말 대단한 근데 사람입니다. 안 고쳐지면 망해요. 맞습니다. 다만 안 고쳐지면 세상에 망한다. 많은 적들 에너미들은 어. 배우 힘이 강해. 근데 야.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그 뭐 철학이고 뭐고 해도 소로스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저거 그냥 나중에 자기들 사실 공매도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는 시장의 거품을 조정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 맞는 얘기 원리적으로 맞고. 예. 그런데 정말 그 소로스가 자기의 그 이상한 면모를 보여준 사건이 그 아시아 외환위기 때 보여줬어요. 예.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제 방금 이제 런던 영국 얘기했으니까 축약을 한 97년에 영국 바트화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예. 이때도 고정환율제였기 때문에 태국 바트와. 태국 바트화. 예. 태국 바트화도 97년에 지금 7번 그림을 보시면은 예. 태국 바트화도 그 달러에 대해서 고정을 쭉 유지를 하는데 한 방에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야. 이것도 왜 그랬냐면 97년대쯤이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태국이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태국 제품 대신 중국 제품이 수출이 잘 되니까. 네, 태국 경제 엉망이니까 사실은 환율이 내려가서 체급에 했어야 맞는 환율 되는데. 갔어야 됐는데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아. 근데 똑같은 짓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사실 태국을 공격을 해서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음. 영국이랑 비교가 안 된 나라 규모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국은 잘 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악명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외환위기 자체가 미국의 설계고 예. 특히 소로스가 그 얼굴 마담이다. 아니면 주동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태국 바트화 사태가 예. 이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때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갔다가 북상을 하면서 한국까지 와서 IMF가 터지고 러시아까지 이제 쓰러지는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소로스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 예. 이 나라들을 다 공격을 해서 다 먹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예. 정말 미스테리한 건 바로 직후에 그 가까운 인도네시아 루피와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예. 고정 환율제가 깨지는 사태를 겪는데 그때 8억 달러 규모의 루피아가 있었는데 소로스가 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이거 빨리 던져야 된다. 예. 우리도 공매도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데 이 책에서도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남겨두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로스가 그 루피아를 던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오질 않았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을 우리 소로스가 공격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의 직원들이 와서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예. 한국은행 사람들도 만나고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3분의 1밖에 없고 한국이 태국에 빌려준 돈 다 떼었다. 다 아는 거예요. 그 보고를 다 올렸는데 예. 소로스 회장님이 루피화에도 공매를 안 치더니 원화에도 공매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에 뭐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돈 벌 그건데
근데 추측 여기서도 명확한 이유는 안 나오고 소로스도 자기가 정확히 얘기한 적은 없는데 추측컨대 소로스는 이거를 자기의 뭔가 뭔가 자본주의를 퍼뜨리는 자기의 과업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어떤 나라냐? 굉장히 뭔가 자본주의 세계에선 모범생.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그쵸. 빨짓한 애들이다. 그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고 주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왜냐면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소로스 펀드는 이미 우리가 외화가 없다는 걸 우리나라 모를 때 자기들은 알아.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모를 때 알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놓고 왜 루피도 공격을 안 했느냐? 어. 왜냐면은 소로스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 만약에 자기가 인도네시아까지 짓밟고 한국을 짓밟는다? 그럼 정말 저기는 지구의 악당이 된다는 거예요. 사상가고 철학가고를 떠나서 그냥 냉혈한. 왜냐면은 태국 바트와 공격할 때 잠깐 중간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나오는데 이거 공격 그냥 다 하면 태국 경제 망하고 수십만 명이 실업자 된다. 예. 근데 이 악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동아시아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영국과는 다르다는 거죠. 먹고 살만한 친구가 허세 부리는 거 내가 두들겨 잡은 거랑 어떻게 좀 먹고 살고 해보려는 친구 집에 그 차압답지 붙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아유, 그놈이다 하는데 소로스는 그런 이중적인 면모가 있었다. 그 상징하는 게 1998년 1월 1일에 한국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당선자를 만나서 예. 만찬도 하고 뭐 예. DJ라 부르면서 친한 척도 하고 예. 한국의 그 구조조정 어떻게 된 기업들 불러놓고 막 강연도 하고 당신들 구조조정 그러면 IMF 성토도 하는 거예요. IMF 너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한국 내가 잘 회복하면 돈도 크게 투자하겠다고 하고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마이클 잭슨이 지금은 사라졌는지 작아졌는지 한 그룹에 갖고 있던 매립지에 마이클 잭슨이 놀이공원을 지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요? 네. 어. 근데 마이클 잭슨을 한국에 불러서 마이클 잭슨을 만납니다. 조지 소로스가. 왜 또 한국에 불러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이클 잭슨도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었고 예. 소로스는 여길 공매를 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당선자 만나고 막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스는 자기를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기보다는 이런 사회를 뭔가 바꾸는 개혁가, 열린 정치. 사회를 위한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자. 이 아시아를 공격 안 한 기행이 해석하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로스는 이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요즘에 물론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 떠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뭔가 자기의 철학을 펀드로 실현하는 독특한 운동가들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투자할 기회를 아차 한 발 놓쳤는데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착한 이미지라도 해보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돈은 영국에서 충분히 벌었으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뭐 돈은 이미 너무 많고 예. 근데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들어간 이 사람은 저수를 많이 했어요. 소로스가 말한 것 중에 이런 심지어 나중에 러시아 무너진 위기 때도 러시아에 돈을 빌려주거든요. 러시아 망할 거 알면서 거의 알면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뭐라고 서술하냐면 자기가 아무 대가 없이 돕는 게 너무 희열이 느껴진다. 이게 자기가 쓴 말입니다. 희열이 너무 느껴지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마치 메시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올림포스에서 내려와서 피와 살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한마디로 제우스에서 내려와서 예수가 되는 그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 불쌍한 나라들을 나의 돈으로 공격을 안 하고 살려는 드릴 길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챙기는 거예요. 그봐 나는 돈벌이 장사치가 아니야. 그 전에 너무 욕을 많이 먹었던 거 아닙니까? 다 갖고 싶은 거지. 돈과 명예를 다 갖고 싶은 그렇죠. 그래, 욕심쟁이. 네, 정말 정말 포트폴리오지. 이걸 보면은 다들 그러니까 가식이라고 더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차라리 그냥 나 돈이 좋아라고 하면 아유, 그냥 그러고 마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걸 하고 또 2015년엔 소로스가 중국을 공매도해서 유명한 적이 있었고 중국 위하나를 공격해가지고 왜냐 예. 열린 사회가 아니잖아요. 중국을 물론 그건 실패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로스의 이 악행이라고 알려진 건 기행은 이런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F가 항상 하는 얘기. 사람은 의식주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명예야. 유일하게 남는 욕구는 좋아요 하면 된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좋아요 받는 재미로 살다가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소로스 좋아요. 알프레드 존슨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더 무장한 느낌이네요. 네, 소로스가. 맞습니다. 거의 이 열전 안에서 가장 기인에 가까운 가장 양면적인 인물 혹은 위선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정말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메시아 얘기할 때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울 때 기분은 진짜 좋아요. 좋긴 좋죠. 자기가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그걸 남의 나라, 자기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근데 헤지 펀드가 다들 그렇게 뭔가 의식적인 활동이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다 그냥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물론 한 돈을 것 버는 게 같다는. 목표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 펀드들이 다 각자의 철학이 있어요. 그 내가 보는 비한민 이거야. 내가 보는 비한민 이거야. 그 교정을 하는 걸 다 도전을 하는 거고 정말 그 스타트업이랑 똑같은 게 스타트업들은 항상 세상이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고쳐서 떼돈을 벌겠다는 마인드인 예, 것처럼 예. 열심히 물론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게 뭘 하나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다기보다는 뭔가를 싹 뒤집어 가지고 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딱 그게 헤지펀드들이고 그래서 자꾸 뭔가 사상적이거나 자기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열전을 쭉 읽어보면 철학자들인데 돈 엄청 많이 번 사람들 아 진짜 부럽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나오겠죠. 그냥 돈만 많이 번 펀드면은 철학자인데 돈도 많아. 분명히 피부병 같은 건 있을 거예요. 뭐라도 뭐, 그런 거라도 좀 뭐 있었으면 항목에 좋겠어. 시달리거나 뭐 불면증 검버섯도 있고. 뭐 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설마 완벽하면 좀 네. 그래서 저는 본인도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그래, 일하는 거 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가 아쉬운 게 있는 거지. 가정이 불우했거나. 그럼. 욕구가 뭐. 있겠죠. 그럼 밤마다 영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내 파운드와 그러든가 뭐 있겠지. 뭔가 있을 겁니다. 네. 대단. 하여튼 재밌네요. 헤지펀드. 헤지펀드 열전. 야, 진짜 그럼- 희한한 책이네 저거. 세지펀드 열전에서 2명 소개해 주셨는데 네. 네. 나머지 재밌는 사람 뭐 한두 명 있습니까? 몇 개쯤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게? 한 10명 있어서 한 10명. 8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LTCM도 한 장을 차지하고 어. 그러니까 LTCM도 한번 그 풍운을 긁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들도 예. 뭘 봤다고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망한 사람도 있고 뭐 여전히 성공한 성공한 사람도 사람들도 있고, 네. 요 말씀해 주신 두 개가 제일 엑기스입니까? 제일 재밌습니까? 제일 엑기스입니다. 네. 거의 다 읽은 걸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책 사서 소로스 읽어도 이렇게 안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책 파괴자. 우리는 책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헤지펀드 열전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네. 정 뭘 좀 사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그 3프로 TV 앱에 들어오시면 달라진 중국. 그래 강연. 예. 예. 그런 거나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